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엔 만취 상태에서 천안에서 대전까지 70km 넘게 고속도로를 달린 20대 운전자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운전으로 초등학생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 위험한 질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용차가 아슬아슬 차선을 넘나듭니다. 뒤따르며 상황을 지켜보던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지금 계속 따라가고 계신 거 방향 가시는 거예요? 어디쯤 지나고 계세요 혹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더니 시내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그러고도 10분 넘게 위험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지금 차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또 이동해요? 예. 어느 쪽으로 가세요? 한평동 시내 쪽으로요. 지금 갈팡질팡하네요. 식당 앞에 차가 멈춰서고 운전자는 내려 어디론가 향합니다. 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합니다. 주변에 있던 20대 운전자를 찾아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네. 세개 차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알고 보니 이 남성 천안 불당동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71km나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는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측정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5월 1일 날 대전지검으로 도로교통 음주를 송치했습니다. 불구속으로. 불과 한 달 전 만취 운전 차량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명의 초등학생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대전에서만 1,300여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2,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신상공개 등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시동잠금 장치의 규격서 마련과 관계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대전 관문이자 상습 정체 구간인 유성나들목 인근 도로가 왕복 5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됩니다. 대전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성나들목 인근 월드컵 지하차도와 온천이동 주민센터 사이 5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면서 보도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성나들목 인근 도로는 세종과 노원에서 오는 차량과 유성나들목에서 나오는 차량이 시내로 진입하기 위해 합류하는 곳으로 출퇴근 병목 현상이 극심한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최근 대전시의 트램 사업비 6,599억 원 증액 협의 발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최근 자생단체와 각 기관이 현수막을 통해 트램 사업비 추가 확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 적정성 재검토 등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전시를 향해서도 사업비 추가 확보나 당초보다 증액 등 미사 여구를 써서 마치 모든 절차가 다 끝난 것처럼 과대 포장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제약회사인 독일 머크사가 대전에 의약품 원료 공장을 짓겠다며 대전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시아 17개 나라의 도시가 후보에 올랐지만 뛰어난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선 대전을 낙점한 겁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1668년 설립돼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제약사 독일 머크사가 대전시와 손을 잡았습니다. 대전 둔곡지구 외국인 투자 지역에 의약품 원자재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회사 슬로건이 끊임없는 호기심일 정도로 과학에 중점을 둔 머크사는 대전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Daejeon is a city of science. So with science driving us both, it's clear we were made for one and each other. 머크사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겨냥한 전초기지 공장을 짓기 위해 17개 국가도시를 검토했습니다. 이때 대전시가 독일 현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펼쳤고 대덕특구의 리더들도
대전의 연구 인프라를 강조하는 등 숨은 노력을 보탰습니다. 대전시는 국제적인 선도 기업인 머크사가 오면 기업 한 곳 유치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머크가 이런 공장을 짓고 기업이 안착하면 머크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따라올 가능성이 많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 머크사 이사회의 최종 투자 결정까지는 구체적 투자 금액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머크 공장이 빠르면 내년쯤 공사에 들어가 2026년에는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당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혼전 양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성명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자료 배포에 관여하거나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맞섰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태안군 안면읍 승원리 방포항 인근 꽃다리에 긴급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태안군은 꽃다리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 중 콘크리트 강도 저하와 균열, 교량 받침 고무 패드 이탈 등을 확인했으며 긴급 보수 보강에 나설 예정입니다. 꽃다리는 안면도 대표 관광지인 방포항과 꽃지해수욕장을 연결하는 57.5m 인도교로 지난 2001년 8월 준공돼 노을 명소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여심도를 선발하고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에 대한 대응 체계까지 갖췄던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의 조직적인 성범죄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JMS 총재 정명석의 엽기적인 성범죄에 적극 가담하거나 도와준 혐의로 JMS 2인자 정조은과 조력자 8명을 기소했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빛이 퍼지는 듯한 금장식이 화려하게 붙어있는 침대, 대리석 바닥으로 돼 있는 한옥 내부에는 각종 수석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른바 청기화라고 불렸던 금산 JMS 수련원 내부입니다. 이 침실과 거실에서 정명석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공범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부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는 이곳으로 자신을 보낸 사람이 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넌 옆에서 자고 그렇게 선생님을 지키라 이렇게 시켰어요, 저를. 정조은은 미모의 여신도들만 모아놓은 별도 조직인 신앙스타를 관리하며 정명석의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적 은총이며 그를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세뇌하고 국내외 수백 개 JMS 교회에서 키, 몸무게, 몸치수를 적은 여신도 프로필을 전달받은 뒤 조직 내 주요 간부들이 선발과 관리를 담당했고 수행비서들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밖에서 대기하면서 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에 대한 대응 체계까지 갖췄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고 쇠뇌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정조은과 민원국장 정모 씨를 준유사 강간과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교단 핵심 간부 6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조은과 나머지 간부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해산하지만 추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하고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처음으로 실제 활용될 실용위성을 싣고 발사할 날짜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는 24일 오후 6시 24분 누리호의 3번째 발사를 준비 중이며 이번 발사는 처음으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등 위성 8기를 탑재해 탑재체 중심의 첫 발사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에서는 우주에서 탑재 위성을 내보낼 때
발사 장치가 아닌 누리호가 직접 작동하는 시험을 할 예정이며 4차 발사부터는 누리호 제작을 주도할 민간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처음 참여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미래 이동수단, 이른바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정하고 해당 분야 382개 유망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처음 발간한 전략산업 유망기술 포트폴리오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차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등 관련 유망기술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정기 발행될 전략산업 유망기술 포트폴리오는 연구원의 기술사업화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친구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같이 놀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친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설문조사한 결과 같이 놀자가 4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넌 할 수 있어였습니다. 또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기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가 꼽혔으며 부모님과 선생님께 가장 듣고 싶은 따뜻한 말은 사랑해와 넌 할 수 있어로 조사됐습니다. 세종시가 남녀 공무원 통합 당직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해 여성 공무원 비율이 48.8%까지 늘면서 남녀 직원 간 당직 근무 주기가 많이 벌어져 근무 체계 개선 방안 차원에서 여직원도 숙직 근무를 하는 통합 당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 직원은 당직에서 제외됩니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이 업무 협약을 맺고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각 학교 교사와 교육복지사는 위기아동을 발견하면 행정기관이나 카카오톡, 천안시 파랑새 우체톡으로 제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위기아동을 만나 맞춤형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각종 지원을 연계해주게 됩니다. 산불 피해지에 심은 소나무의 1년 뒤 평균 생존율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강원, 강릉, 고성, 동해 등 산불 피해지에 심은 수종의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소나무는 평균 89%, 화렵수는 평균 53%로 나타났습니다. 소나무의 높은 생존율은 척박한 토양에서 소나무가 잘 자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산림과학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산불 발생 20년 뒤 고성 산불 피해지의 숲과 토양의 회복력을 평가한 결과 숲 회복은 조림 복원지에서, 토양 회복은 자연 복원지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방문객들은 대전의 안전, 물가, 청결, 친절도 등이 나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지난해 4월에서 12월 주요 관광지 14곳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여행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과거 조사에서 상위권이었던 안전, 물가, 청결 등이 점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앞선 조사에서 1, 2위를 차지했던 주민과 종사자의 친절도도 하위권으로 뚝 떨어졌으며 방문객의 99%가 하루 일정으로 대전을 찾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충남도가 도내 주요 항구와 포구에서 낚시여선 합동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일 새벽 출항 시간대부터 7일까지 구명조끼 등 안전설비, 출입항 신고관리, 선내 음주행위 금지 등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태안군 서산수협과 보령수협이 해양수산부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연근해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경매장과 냉동, 냉장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60%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해수부는 오는 2028년까지 위판장 100곳을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역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6명이 부적격 상태에서 영업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중개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이들 중 중개보조원 5명은 고용을 종료하도록 했고 나머지 1명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충남도가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지원하는 충남 유망 중소기업 선정 공모 접수를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 대상 기업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나 공장을 등록하고 3년 이상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6년 동안 중소기업 제조업 경영 안정자금 금리 우대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목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